자, 여러분,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세포 속 공장부터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과 달걀에 이르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아시다시피 단백질 먹어야지 늘 말은 하지만 이게 진짜 몸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마법을 부리는지 그 디테일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식탁 위 음식이 내 몸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퍼즐로 완성되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핵심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단백질 생성의 비밀. 두 번째, 우리 몸속의 단백질. 세 번째, 완벽한 단백질 조합. 네 번째, 좋은 단백질의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핍의 위험성까지 차례대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1장, 단백질 생성의 비밀, 세포공장 탐험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제 현미경을 들이대고 우리 몸 속 미시 세계로 쑥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음식을 딱 삼키잖아요. 그럼 진짜 생물학적 마법이 시작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우리가 단백질 1g을 먹으면 우리 몸은 무려 5g의 단백질을 합성해냅니다. 네, 1g 먹었는데 5g이요? 완전히 직관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양보다 몸이 알아서 재활용하고 굴리는 단백질 양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진짜 효율 끝판왕인 거예요. 심지어 단백질 섭취를 갑자기 확 줄여버려도 체내 단백질 대사는 놀라울 정도로 굳건하게 유지됩니다. 몸 안에 이미 거대한 재활용 시스템이 쌩쌩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공장이 돌아가려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조각 맞추기인데요. 단백질이 제대로 합성되려면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필수 아미노산이 딱 하나라도 없다? 안타깝게도 전체 세포의 단백질 합성 과정 자체가 그 자리에서 올스톱됩니다. 진짜로요.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추는데 한 조각이 모자라서 영원히 그림을 완성 못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퍼즐 조각들이 전부 모였다면 드디어 합성이 시작됩니다. 이 작업은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순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먼저 원본 설계도인 DNA에서 출발해서 이걸 복사한 mRNA로 정보가 딱 넘어가죠. 그러면 tRNA가 필요한 아미노산 조각들을 리보솜으로 막 실어 나르면서 비로소 단백질이라는 아주 근사한 건축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시퀀스가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몸속에서도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세포 공장을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는 아주 중요한 숨은 조력자가 있거든요. 바로 피리독신,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 B6입니다. 이 녀석은 아미노산 구조를 싹 바꿔주는 필수 과정, 즉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잘 시키겠다고 고기만 냅다 먹어선 안 된다는 거죠. 세포 공장 직원인 이런 미세한 비타민 조력자들도 당연히 함께 챙겨줘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2장, 우리 몸속의 단백질, 전신 기능의 발견입니다. 자, 이제 현미경 모드에서 벗어나서 줌아웃을 좀 해보죠. 거시적으로 우리 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그 고생을 해서 만든 단백질이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사실 우리는 단백질 하면 무조건 근육 빵빵하게 만드는 거, 이거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의 이력서를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상처난 조직세포를 수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혈액 속 혈청 단백질도 만들고 호르몬에다가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까지 합성해냅니다. 끝이 아니에요. 체내 대사 조절하고 급할 땐 에너지도 뿜어내고 심지어 비타민이랑 무기질을 몸 구석구석 배달하는 택배기사 역할까지 한다니까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단백질 덕분에 굴러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나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한층 더 재밌어집니다. 이 단백질 퍼즐은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조각 개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히 언제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네, 생애 초기, 즉 신생아 때 요구량이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폭풍 성장을 해야 하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성인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필요해요. 체중당 단백질 합성량도 어릴수록 압도적으로 높고요. 인생의 기초 공사를 하는 시기니까 건축자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한쪽을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 같은 종류를 가진 묵직한 구조적 단백질, 혈청 글로불린이 있습니다. 혈청 단백질 중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크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세요. 티록신입니다. 이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호르몬 역시 아미노산에서 파생된 겁니다. 뼈대처럼 몸을 지탱하기도 하고 동시에 몸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호르몬 역할까지. 단백질의 변신은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벽한 단백질 조합, 요립 퍼즐입니다. 지금까지 약간 복잡한 생물학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지식을 당장 오늘 저녁 식탁 위로 끌고 와 볼까요? 아까 제가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빠지면 합성이 멈춘다고 강조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 특히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한두 개씩 쏙쏙 빼먹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여기서 꺼내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상호보조 효과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서로한테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꽉꽉 채워주도록 영리하게 음식들을 짝짓기해서 먹는 전략이에요. 딱 와닿게 우리 주식인 쌀을 예로 들어보죠.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쌀밥만 계속 먹으면 아까 말한 그 퍼즐이 영원히 미완성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육볶음 같은 돼지고기 반찬을 싹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고기가 그 부족한 트립토판 빈칸을 꽉 채워주면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밀가루로 빵 만들 때 우유를 넣거나 라면 끓일 때 달걀 하나 톡 깨서 넣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맛있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영양학적으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완벽한 단백질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본능이었던 거죠. 대박이지 않나요?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오해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겁니다. 다들 오늘 헬스장에서 땀 좀 뺐으니까 단백질 보충제 왕창 먹어야지 하시잖아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밥이나 빵 같은 걸로 하루에 필요한 총 열량을 이미 든든하게 채우고 있다면 단백질 필요량 자체는 여러분의 활동량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다른 연료들이 알아서 책임져 주니까 단백질은 그냥 자기 본업, 즉 몸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일만 묵묵히 하면 되거든요. 의외죠? 계속해서 4장, 좋은 단백질의 기준, 데이터 및 평가입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우리가 먹는 이 단백질이 야, 이거 좋은 단백질이다 아니면 별로다 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냥 느낌으로? 절대 아니죠. 과학자들은 단백질 품질을 아주 현미경처럼 깐깐하게 따져봅니다. 여기 4가지 지표가 있어요. 첫째, 생물가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 흡수된 질소 중에 실제로 체내에 얼마나 딱 저장됐는지를 퍼센트로 따지는 겁니다. 잘 흡수되고 안 빠져나가야 좋은 거니까요. 둘째는 단백질 효율인데 이건 먹고 나서 체중이 얼마나 들었나 보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죠. 셋째, 담백가는 그 음식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꽉꽉 들어차 있는지 함량을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중 질소 성분을 재서 낭비되는 양이 얼마인지 체크하기도 합니다. 네, 과학자들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정교한 데이터로 여러분의 식단을 채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결핍의 위험성, 우리가 감수해야 할 대가.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진지하게 바꿔볼게요. 만약 이 생명줄 같은 단백질 퍼즐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심각하게 모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근육 좀 빠지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주는 2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먼저 콰시오코어인데요. 이건 밥 같은 열량은 어떻게든 먹고 있는데 단백질만 극도로 모자랄 때 생깁니다. 혈청 단백질을 못 만드니까 몸이 퉁퉁 붓는 부종이 오고 머리카락이랑 피부색이 변하고 성장이 멈추는 건 물론 간 질환까지 옵니다. 반면에 마라스무스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먹는 열량 자체가 바닥난 극단적인 기아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붓거나 색이 변하진 않지만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끔찍한 체중 감소를 겪게 되죠. 이 두 질환의 뼈아픈 차이는 우리 몸이 단백질이라는 재료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해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단백질은 그냥 헬스장에서 땀 빼고 꿀꺽꿀꺽 마시는 보충제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거죠. 보셨다시피 단백질은 여러분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퍼즐을 맞추고 호르몬을 뿜어내고 내 몸의 생태계를 지휘하는 완벽한 마스터키입니다. 자,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몸을 굴릴 연료를 얻으려고 밥을 드시나요?
아니면 내 몸속 세포 공장의 그 완벽하고 미세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식단을 고르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라면에 달걀 하나를 톡 까 넣으면서 몸속에서 일어날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